안녕하세요. 오디오 요즘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최고급 스피커 브랜드 프랑코 쉘브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프랑코 쉘브린이 스피커 제작사의 창립자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피커 브랜드가 소노스 파베르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프랑코 쉘브린이라는 사람이 소노스 파베르를 창립을 하고 사실상 소노스 파베르의 유명세를 만들게 한 대표적인 모델들은 다 이 프랑코 쉘브린이 제작을 했다. 대표적으로 크레모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크레모나라는 제품도 소노스 파베르가 가장 그 황금기에 출시를 했던 스피커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태어난 고장의 이름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는 이탈리아에서 악기를 제작을 하던 스트라디바리 가문에서 제작을 한 현악기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이름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면은 가장 저명한 인류의 유물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악기로서 유명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코 쉘브린이라는 이분도 현재는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현생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커를 제작을 하면서 마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를 만들듯이 이 프랑코 쉘브린은 스피커를 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코 쉘브린을 대표하는 스피커가 이제 아코르도 골드베르그가 대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아코르도 에센스라는 제품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절대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스피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량 생산만 하는 최고급 품질의 명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싸다라는 것 가지고 챙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최고가 스피커 제품들이에요. 일부 사치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품질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브랜드 명성 때문에 가격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마니아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규모가 큰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제품들의 경우 마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그래도 대량 생산을 한 티가 좀 나긴 나는구나. 그런데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은 프랑코 쉘브린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만져보면 가죽을 너무 자주 만지면 안 되겠다 싶은 정도로 가죽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거의 섬유 같은 느낌이에요. 실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치 바람의 형상을 나무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기도 해요. 정말 중간중간에 홈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어떤 가구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는 스피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다른 가구라든지 다른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다 밀쳐내고 인테리어의 주인공 프랑코 쉘브린의 스피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최고급의 자태를 이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도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브랜드 명성으로도 봤을 때에도 현존 최고의 브랜드 명성과 유래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만듦새나 마감이나 기술력에 있어서도 최고급이죠. 그리고 음질에 있어서도 현존 최고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이유가 별로 없죠. 독특하게도 이 두 제품이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피가 더 큰 톨보이 스피커가 더 비싼 게 일반적인데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그래도 톨보이형 스피커가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음장감이 좀 묵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컨셉에 맞는 제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코르도 에센스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 것이고, 북쉘프 스피커라고 한다라면은 톨보이형 스피커에 비해서 음의 스케일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진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톨보이형 스피커에 비해서 이런 소리의 진한 느낌이 별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제가 접해보기로 부피 대비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음악성을 발휘를 하는 스피커가 저는 지금 프랑코 쉘브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부피가 큰 스피커들이 절대 아니에요. 내부 전면 패널은 한 7인치 사이즈의 우프잇이 들어갈 수 있는 부피이기 때문에 내부 좌우폭은 한 20c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20cm가 안 되고 뒤에는 손가락 한 뼘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듭니다. 거의 삼각형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절대로 큰 스피커가 아닌데도 음악을 재생을 해보면요,
입체감의 규모, 공간감의 규모, 스테이징의 규모는 월등히 넓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급 스피커보다 이 소형 북쉘프 스피커가 중저음이 더 깊이감이 있고 중저음이 더 풍부하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피커는 악기예요. 부피 대비 중저음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음의 양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음을 필요로 하는 재즈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도 의외로 저음이 적게끔 느껴지지를 않아요. 누누이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중저음의 양감이 음질의 질을 꼭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역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도 그 음악의 정보의 대부분은 인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음은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고요. 분위기를. 저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음악을 듣는 공간에 무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쉘프 스피커만 하더라도 우퍼 유닛이 7인치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퍼 유닛의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소리의 울림 자체를 길게 재생을 해줘요. 이게 그래서 예술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술적인 거예요.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음악을 연주한 주체나 녹음되어 있는 상태의 정확도를 심하게 해치지 않지만은 감성적인 느낌은 어마어마하게 배가를 해줄 정도로 이 튜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장르의 음악을 재생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탄력적으로 저음을 내줘요. 그 후로는 아주 부드럽게 샥 스며들거나 부드럽게 이렇게 길게 유연하게 저음이 이어지다가 솜사탕이 녹듯이 사라져준다 이거예요. 다른 스피커들은 그냥 네모 반듯반듯한데 얘는 진짜 바람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어떻게 스피커 인클로즈를 디자인을 했을 때 가장 음악적으로 재생이 되더라. 그거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이 소리의 하모니컬의 양, 소리의 입자감의 양,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좋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음질이라는 것은 공기 반 소리 반이다. 그런데 그 공기 반의 느낌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스피커가 이 프랑코 쉘브린인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어쿠스틱 악기들, 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그런 악기들은 전부 다 나무가 울려서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 부른다는 가수가 가, 나, 다, 라, 마, 파, 사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적당히 배음과 하모니를 섞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풍부한 표현력, 감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표현력을 가장 풍부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오묘하게 잘 해줄 수 있는 스피커가 바로 이 프랑코 쉘브린인 거예요. 저음이 많은 스피커들, 뭐 우퍼 유닛이 최소한 12인치, 15인치 정도 되는 대형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음질도 정말 감동적인 음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음질이라는 것은 오디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이미 결정이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15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대형 스피커가 내가 갖고 싶고 우와 그냥 존재만으로도 진짜 위압감이 느껴지면서 권위적이면서도 진짜 기가 막힌 사운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스피커를 33평 아파트나 44평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늘 좋은 사운드가 발휘가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음질의 고급스러움, 음질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역대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 음질의 수준 자체에는 이 아코르드 골드베르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피 대비 이보다 더 음악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고급스럽게 더 아름답게 잘 표현한 스피커는 없는 것 같다. 프랑코 쉘브린이라는 스피커의 존재 가치, 다른 스피커 제작사들이 추구하는 올라운드성은 약간 양보를 타협을 하더라도 그 순수한 음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 않고 수가공으로만 스피커를 제작을 하면서 독특한 대체 불가능성의 음악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를 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작사 자체가 비용을 좀 비싸게 책정한 거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성과 품질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품질이라든지 예술성에 있어서 찬사를 보내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질에 대해서는 제가 글 리뷰를 써놨습니다.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글 리뷰를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음 영상 녹음 자체는 현재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정도로 오묘하면서도 심오하면서도 심미적인 음질이 과연 유튜브 녹음 음질로 과연 표현이 될까요? 어차피 음질이 반감이 되는 유튜브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최고 가치의 스피커의 음질을 판가름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 프랑코 쉘브린 스피커에게는 오히려 모욕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감상하는 내내 그렇게 설레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상 찍고 새벽에 퇴근할 때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도 야, 퇴근하기 전에 프랑코 쉘브린 한번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자. 그 새벽에 녹초가 된 몸 상태에서 음악을 딱 틀었는데 1시간 더 음악 듣고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음질이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의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달달한 음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도 매칭을 어느 정도는 타겠죠. 매칭과 세팅을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충분한 만큼 잘 해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음질을 들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음질에 대해서 정말 인상적이면서도 좀 고무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깜짝 놀란다라고 하죠. 그냥 뭐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보고만 있어도 좋고 만져보면 더 행복하고요. 음악을 들어보면 훨씬 더 행복하죠. 사랑스럽고 행복하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글 리뷰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제품의 진정한 음질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 시대 최고 가치의 오디오계의 유산이라고도 해도 손색이 없을 법한 스피커 프랑코 쉘브린, 이탈리아의 프랑코 쉘브린 스피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